걱정되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미국과 디커플링이 일어날 때. 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미국의 경제 상황하고 달라요. 걔네들이야 워낙 큰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전 세계 경제 자체를 좌지우지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수출 국가의 중심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내용들이 모두 증시가 빠질 내용일까요? 아니면 빠진 내용일까요?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되는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최근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 깊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이는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국은 수출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국가인데 이 수출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 있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어떻고 과연 우려감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해당 지표를 보시다시피 GDP 대비해 가지고 수출의 비중이 굉장히 큰 국가예요. 지금 이 그래프가 GDP 성장률 속에서 수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시해 둔 건데, 세계 평균이 대략 25%가량이라고 했을 시에 대한민국은 40%를 훌쩍 웃도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한국은 이렇게 수출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경제가 성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스피와 수출 증가율을 함께 살펴본다고 해도 굉장히 연동성이 깊은 모습들이 보이네요. 수출이 증가하면 코스피가 증가하는, 수출이 초록색, 코스피가 파란색입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수출, 무역 수지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라고 따져봤을 때, 자, 2008년 이후에 2022년 14년 만에 다시금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어서 2023년 1월까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역대급 적자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작년 10월이 70억 달러가량, 11월도 70억 달러가량, 12월은 46억 달러가량 적자를 보였었는데 올해 1월은 126억 달러가량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 가질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세부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주요 품목별 수출액을 따져보면은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수출액이 큽니다. 한국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반도체가 좀 견인하는 경향들이 크죠. 그래서 증시에서도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지만 살펴보면은 반도체의 수출액이 가장 월등하게 크긴 크지만 증감률을 보면은 마이너스 44.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크긴 크지만 그 반도체가 굉장히 업황이 꺾이는 게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D램의 고정가를 따져봤을 때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비해서 23년 1월의 D램 고정가를 보니까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동시에 수출 물가지수 증감률도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다. 올해 발표된 삼성전자의 작년 실적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국가별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중국, 그리고 아세안 지역들, 미국, 세 국가예요. 자, 근데 세 국가 모두 지금 적자, 수출 증감률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증감률이 31.4%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IMF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을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모두 좀 상향 조정하고 있지만 한국만 유독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들까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수출 감소뿐만이 아니라 고금리에 대해서 부동산 시장이 꺾이고 있는 내용들도 우리가 포함을 시킬 수는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좀 별도의 내용으로 하나만 더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다시금 지금 오르고 있다는 내용. 2022년 11월, 12월 모두 5.0%로 좀 동일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다시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농축수산물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고요. 근원 물가 지수 역시 12월 대비해서도 10월, 11월, 12월 모두 4.8%로 고정돼 있었는데 다시 상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전기, 가스, 교통요금 같은 것들이 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 우리가 좀 체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지금 한국만의 내용이냐? 라고 살펴봤을 때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지금 주요 국가, 수출 비중이 높고 한국 근처에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은 중국, 일본, 대만 모두 이 수출,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중국 같은 경우도 0.30% 하락, 8.90% 하락, 9.90% 하락, 굉장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고, 일본도 3.6, 4.0, 5.9, 대만도 뭐 1.10에서 12.00으로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수출이 모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도 맞아요. 공통점을 좀 따져보면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출 강국에서 공통적으로 수출이 안 좋아지는 것은 관측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 위 세 국가 이외에서도 유럽 국가들 역시 무역 수지가 현재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지금 이 내용들이 모두 증시가 빠질 내용일까요? 아니면 빠진 내용일까요?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견고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해당 내용들은 선반영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고, 주식시장과 현실 경제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이 터져서 증시가 빠져? 뭐 금리가 올라서 빠져? 이 내용들 다 경기 침체와 연관이 있고 수출, 즉 기업들의 실적과 연관성이 없는 내용일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다시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돌아온다거나 거시경제가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GDP 성장률 중에서 수출이 높은 한국이 더욱 돋보일 가능성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한국은 중국 경제에 굉장히 의존도가 큽니다. 동조화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이 어떻냐? 제로 코로나 기조를 정책을 좀 폐지하는 경향들, 이제 위드 코로나 기조로 정책을 변환시키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호조로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중국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거는 중국 내부에서도 다양한 소비 활동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입하는 물품들도 늘어날 텐데 한국의 수출 품목 안 늘어날까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기대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겠죠. 동시에 중국은 굉장한 경제 대국입니다. 세계 2등의 경제 대국이에요. 근데 이 중국의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는 결국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는 소리인데, 자,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 세계의 수요가 늘어난다, 한국의 수출량 증가와도 연동지어서 살펴볼 수 있겠죠. 한국은 결국 기술력은 입증을 받은 국가예요. 기술력 입증은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수출량이 보다 타 국가 대비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고, 한국의 증시가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인 겁니다. 자, 반도체 관련해서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었는데, 자,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굉장한 어닝 쇼크, SK 하이닉스 역시 굉장한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자, 근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하고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왜? 이 모든 악재들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제는 업황이 개선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을 슬슬 가질 때가 아닌가, 이런 관점이 지배적인 상황인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이게 DDR5 이제 인텔의 내용인데, 사파이어 래피드라는 CPU가 출시가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DDR5 양산을 하기 전에 DDR4 기존적인 재고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 DDR4 재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격이 점차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일리가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는 표현이겠다,
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DDR5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에 대해서 우리 국내 증시 관련주들의 흐름,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 당연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현재 한국의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증시는 현실 경제와 다르다는 점, 그리고 기대감은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우려감을 갖기보다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가지면서 증시의 다양한 가능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AP투자연구소 시청자, 구독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